대상 2025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8회전으로 떨어졌고 PBR은 0.9669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상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종로구 창경공로 120 종로 플레이스라는 빌딩을 가지고 있네요. 홈페이지에서 이 주춧돌이라고 그러나요? 정초돌이라고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홈페이지에 있네요. 청정원 종가 브랜드 이런 거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일본말로 아지노모토, 미원 이런 거로 각인이 된 그런 회사이긴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연결 기준 86.7%로 소개를 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는 대형 할인점 및 대리점 등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사업이 이번에 덤핑하고 관련된 건데 전분 및 당류를 생산하는 전분당 부문과 MSG, 아스파탐, 라이신 등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바이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33.2%다. 주요 거래처는 음료 및 제과 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전분당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청정원 브랜드, 종가 브랜드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직접 만들기보다도 상품으로 구입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열사로부터 사가지고. 주가는 21,150원으로 1년 전보다 11.7% 내려갔습니다. PBR은 0.69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 대상홀딩스가 39.18%, 국민연금 11.66% 많이 가지고 있네요. KB자산운용이 6.02%, 베어링 자산운용이 5.01%, 외국인이 16.75%인데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3조 5,288억 원으로 1.3%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9% 밖에 증가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수르풋율은 42.4%로 0.2%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3,495억 원으로 1.5%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변동이 없습니다. 1.11로. 그 결과 스루풋 영업이익은 1,452억 원으로 4%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2억 6,9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회전율 2023년도 13.3회전에서 계속 재고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과징금 처리 관계로 2,561억 원의 영업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642억 원, 2024년도보다 249억 8,400만 원, 약 2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재고자산은 38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 증가했는데 재고는 10% 증가했다. 이거
돈이 재고자산에 묶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출이 2024년도에 3% 올랐을 때 24%, 이것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415억 1900만 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사용액 9268억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1조 1434억 원. 자기네들의 매출 재료비보다 이 상품 비중이 꽤 높네요. 상품 매입액은 2.7% 증가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조 288억 원으로 1.1%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5%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3,49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007억 원을 뺀 5,488억 5천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21.1%, 재료비율 78.9%, 0.2%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내려갔다고 나오는데 모순이 됩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거냐? 그것이 좀 과제이죠.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불명의 비성분의 그 표준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본인들이 표현을 했어요. 제품, 제공품, 상품. 그런데 16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게 그 위 거대로 한다면은 비성분이 와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매출원가를 더 작게 나오게 해서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게 했다. 뭐 이렇게 오해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2023년도는 또 반대입니다만 이 갭이 뭘까? 이렇게 3년 연속 이렇게 갭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도저히 그 제 수준으로는 추적할 기술이 없네요. 맞아야죠. 그것까지 제가 추적할 의무는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네들 이 갭이 있어 이게 뭐야 라고 물어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은 안 밝히면은 매우 고문을 하든지. 그래서 PQ 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갭이 나는데 현금 흐름표 기준은 또 틀립니다. 2025년도 걸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576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385억 원뿐이 증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1억 원을 어디다가 돈을 헤쳐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188억 원이요. 그래도 2억 5,800만 원 틀리네. 근데 2024년도는 더 틀립니다. 자, 이것도 현금이 640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만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731억 원으로. 그럼 어디서 공짜로 그 92억 원의 재고가 생겼냐? 그랬더니 이게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입니다. 그럼 갭이 더 커지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게. 그래서 그나마 2023년이 가장 그러니까 이 비교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현금으로도 못 맞히는 회사. 외부 회계법인은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뭔가 주석을 달아줘야 돼요. 이게 차이가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호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자기네들이 잘못 표시했다든지.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검증이 된다는 거.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액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 4,45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5,106명으로 199명이나 감원을 시켰습니다. 전년도는 무려 452명이나 감원을 했습니다. 이 소재 사업 식품 쪽 이 주요 회사 3개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3년 내리 계속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게 뉴스화되는 건 없고 담합했다고 하는 것만 뉴스에 나오죠. 저같이 이런 199명 중에는 드라마 김부장 같이 나온 친구들도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평균 임금은 좀 3사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운반비가 2.1%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영업 활동량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영평가지표 재고회전율 떨어졌고 그러나 스루픈율은 올라갔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소화자본 이익률 6.8%로 1.3% 증가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1.15로 1이 넘어가면은 상품 취급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제조업이 1이 넘기가 좀 어려운데 1이면 아주 훌륭한 건데 1.15까지 높은 상태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9.2회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늦어졌습니다. 7.5회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는 수금을 빨리 하는데 돈은 늦게 준다. 어디에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3.2%로 3.4%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역방향이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추론상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또 모순도 있지만은 이럴 경우 좀 추가 보충할 수 있는 거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수량에 의한 회전율로도 산출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내려갔죠. 가중 평균을 좀 할 수 있었어요. 나름 3.2%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평균 제품은 2.3%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 옥수수, 포도당 이런 비중의 매출액이 3할 때고 나머지는 다 식품력이 있대요. 신선식품, 편의식품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양은 그 비율만큼 영향이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2.3% 인상을 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 요약을 해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죠. 판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반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1호는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결산을 다들 했습니다만은 그 충당부채 기타 손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을 다시 더합니다. 그 비연금 조정액을 6천억 원이나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금으로 3,450억 원을 벌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6,791억 원이다. 최종 54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천억을 갚았습니다. 이래서 매입 대금 지급 속도가 느려진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8.3%로 증가했는데 이건 투하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자율 계산해봐 한 3.8% 선으로 나가네요. 그 투하자본이라는 것은 그 자산총계에서 비이자 부채를 뺀 거를 투하자본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비이자 부채는 그 지금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그 저기 영업 손실을 만들려고 충당 부채를 해놨죠. 비이자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투하자본이 내려간 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하자본이 줄어들면은 이자 부채율은 올라간다. 이런 또 효과가 있는 거죠. 50%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0.1배, 3배나 내려갔습니다. 이익잉여금률 1047%에서 757.7%로 내려갔습니다.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죠. 운영경비가 1.5% 증가했는데 2%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4% 났는데 3% 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이 목표액을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3조 6천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2.1% 매출이 증가되니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2.1% 증가시켜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360만 원 톤당 판다 그러면은 한 14만 6천 원, 약 15만 원 돈의 이익이 나는 장사입니다. 이거를 더 이익을 내보자. 재고 회전율이 9.8회전인데 다시 올려라. 10%까지. 그러면은 매출 단가가 369만 2천 원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영업이익은 17만 4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고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판매 가격을 조금 더 적게 받아도 목표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처럼 360만 원에 팔면은 9만 6천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래서 매출을 더 2.6% 했을 때 동일 매출원가율을 적용했을 때 남는 돈은 11만 4천 원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폿의 계약과 실행 액션 플랜 후에 거를 보면은 스루폿은 17만 4,400원이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생산을 추가로 더 안 하고 판매를 추가로 해서 재고만 줄은다고 했을 경우에 영업이익은 11만 4,800만 원, 원가 회계보다는 59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나머지들은 템플릿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